제가 이제 오늘 그걸 확인했어요. 저도 이제 뭐 그 과정을 직접 하는데 그 관련된 이제 의원들이 있어서 예. 또 박광은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소위 친명계 쪽에서 일부 문제 제기하는 이번에 비명계가 뭐 가결 처리에 가담한 거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는데 전혀 그 얘기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를 뭐 안으로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공천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대국민 약속 지키는 문제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끈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뒤늦게 마치 그거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고 해서 예. 공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을 하등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몰아버리면 그건 진짜 양 동그라미 치 같은 행동들이죠. 그런 행동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서 저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그 말씀만 했답니다. 예,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 쓴소리 시간.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현주 의원님은 오고 계십니다. 네, 오고 계시는 대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자,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어제 가결되면서 당내 후폭풍이 상당한 상황인데 일단 의원님 그 가결을 예상하셨습니까? 뭐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또 정치 평론가들 상당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니까 동정론이 확대되고 있다, 확산되고 따라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나올 때 예. 잘못 찍고 있구나. 또 이 방송에 나오는 장모, 저희 방송인 또 예. 박원석, 예, 아침에 나오네. 예. 제가 특정인을 저도 불결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부결 예상하신 분이 많이 있었기 그런 때문에 대부분 또 그랬고 그런데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민과 약속을 여러 차례 했고 당도 했고 이재명 대표도 했고 근데 잘 지켜오지 않았잖아요. 예. 계속 뒤엎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 뭐 그럴듯한 핑계 대면서 잘 지켜오지 않아서 방탄전당이라는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제대로 된 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없죠. 그 약속을 지키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불체포 특권은 원래 회기 중에 있는 특권입니다. 예. 비회기 때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회기 때는 원래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일시적으로 그 구속을 피하는 건데 예. 이거를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결 처리가 돼버리면 당이 그냥 분당 내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분에 휩싸이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당이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이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는데 이미 1차 표결 때 어쨌든 무효 기권까지 해서 약 40명 가까이 됐잖아요. 예. 그 수가 지금 2차 경고음을 울렸고 이번 2차 투표 때는 그때 무효 기권한 분들이 대거 이렇게 가결표로 이동을 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제가 만나본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물어보면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가결 좀 해달라고 오히려 당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오히려 대표로서 여러 딴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나의 참뜻이 왜곡된다. 저 희석되고 변질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오히려 기대를 했는데 그 숫자가 제가 볼 때는 80명 이상 될 겁니다. 그 숫자라 함은 그 국민과 심리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당이론을 예. 더 강하게 주장.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이게 가결 처리가 되면 당이 내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이게 될 테니까 이렇게 가를 쓰지는 못하고 부결 처리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40명 가까이 있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당내 어떤 분들은
특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절대수로 부결이 많았다. 음. 근데 댐 무너질 때 작은 구멍에서 생기는 거지 뭐 큰 게 갑자기 폭탄이 터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경고음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었잖아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대통령이 넘어가서도 안 되고 경고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중권 교수님이 한 거 그대로 진짜 한자도 빼지 말고 그걸 좀 보면서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날 그 표결 전날에 이제 원내대표께서 이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뭐 통합인가 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걸 확인했어요. 저도 예. 이제 뭐 그 과정을 직접 하는데 그 관련된 이제 의원들이 있어서 예. 또 박광은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음. 전화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소위 친명계 쪽에서 일부 문제 제기하는 이번에 비명계가 뭐 가결 처리에 가담한 거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는데 전혀 그 얘기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를 뭐 안으로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공천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대국민 약속 지키는 문제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끈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뒤늦게 마치 그거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고 해서 예. 공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을 하등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몰아버리면 그건 진짜 양 동그라미 치 같은 행동들이죠. 그런 행동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서 저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그 말씀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는 얘기하고- 그 장면이 나오긴 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공정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결시켜달라. 결국 그런 이제 그렇죠. 거래를 제안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 구속영장 청구는 예. 당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내 문제에서 뭐 주고받고 하는 거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국민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당이냐, 약속을 뒤엎는 당이냐 이런 기로에 있는 점이에요. 이미 예. 약속을 뒤엎는 정당으로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예. 비판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너무 무도했다. 그리고 당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제 뭐 약속도 있고 하지만 인지상정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또 당 대표인데 그렇게 가결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근데 분이 계세요. 제가 보기엔 그 무슨 단식이 오래됐거나 예. 또는 뭐 검찰 수사의 무도함은 다 알아요. 과잉 수사고 예. 뭐 오라명하고 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 수사라고 할지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어. 당당히 가서 영장심사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있는 그 특권입니다. 예. 제도고 음. 비회기는 당연히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영장심사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이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투표를 앞두고 SNS 이제 글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그럼 그 글을 올리신 의도는 어떤 거였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 그냥 순전히 제 혼자의 독단적인 예. 제 해석. 생각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부결 분위기가 지배적인 줄 알았는데 예. 확신을 가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감지한 거 아닌가. 아하. 다급해서 그래서 부결 호소를 직접 해야 부결 호소를 되겠다.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것은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상황이고 원내대표 새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제 민주당 리더십은 지금 어떤 상태로 아니 가는 제가 거예요? 보기에는 원내대표는 지금 부결 처리를 의원들한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예. 이 사태는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될 규칙 사유는 없다고 보는데 왜 원내대표 책임져야 만약에 되냐?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최고위원들 당대표도 책임져야죠. 이 이제- 사태가 벌어졌으면. 근데 원내대표만 딱 골라가지고 하는 건 너무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은 당 대표가 사퇴해야 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들은 사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원내 대표를 사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른바 이제 배신자 색출, 뭐 수박 색출, 처단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 원내대표를 이제 소위 그쪽 이재명 대표의 그 친명계에서 한다고 하면 예. 사실 강할수록 더 부러집니다. 아. 역대 아니 뭐 어느 역사적 사실도 그렇고 가까이 봐도 그렇고 강한 듯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망조가 드는 거예요. 친명 원내대표가 하면 하려고 하는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만약에 뻔합니다. 예. 왜냐하면 숫자로 볼 때 비명이 뭐 친명의 숫자에 필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광원 원내대표도 친명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고 의원의 분포가 친명이 압도적으로 그때는 많았다면 친명과 뭐 비명의 대결은 없었죠. 아니 그렇게 어쨌거나 뭐- 당대표 된 이후로는 계속 친명과 비명의 대결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뭐 이낙연 후보 쪽 그쪽에 선거 캠프에 있다고 하지만 예. 색채가 뭐 비명이다. 뭐 이렇게 색채도 뭐 뚜렷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원내대표 선거는 그에 필적하는 어떤 경쟁 후보로서 친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거의 대부분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선거도 나왔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고 그래서 뭐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 자, 오늘 또 이 후폭풍이 있었던 첫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놓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어제 벌어졌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예, 저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일단 고민정 의원은 굉장히 억울한 마음, 그러니까 본인은 부결표했는데 가결한 거 아니냐 하면 여러 또 공격을 받고 있다. 아니 그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저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저게 지금 정당입니까? 조폭 집단이지. 그 국회법상 분명히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 취지가 예, 있고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좀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너 어떻게 예. 누구 뽑았어? 이게 어떻게 아니 했어? 폭력입니다. 폭력 예. 그 자체. 예. 하는 뭐 저희한테 문자 보내는 내용들이나 밤새도록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욕도 방송에 이렇게 직접 인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요거 원래 방송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힘들게 오셨는데 일단 민주당 얘기긴 합니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장면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가결 예상하셨었습니까, 의원님은? 아니요, 뭐 예상하지 못했고요. 예. 근데 조금 뭐 잘 모르겠다. 왜냐면 지난번에 예. 한 표 차이로 부결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죠. 잘 모르니까 내부 사정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의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 구조는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대선 때 그다음에 지난번 2월 달에서 예. 표결 지금까지 그 본질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 표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두 표도 사실은 무효 기권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하고 있던 두 명이 가결으로 확고하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그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고 네. 민주당이 떠난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면을 잘 안 보신 거고 실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뭐 그게 소위 개딸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분들이 거의 뭐 더불어민주당 점령하다시피 숫자는 뭐 그런 비율은 의미에서 얼마 안 되지만 아니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그 내부적으로 생각들이 서로 이제 전혀 소통 안 되고 완전히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속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언제랑 너무나 비슷하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하고 이 사안이랑 이런 건 완전히 다릅니다만 다른다. 그 당내 상황과 그 이후에 극렬 지지층이 의원들한테 하는 태도나 막 그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비슷해요. 유사하다.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이렇게 국회의사당 역을 뭐 폐쇄했다 이런 얘기든 그때도 뭐 저는 사실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예.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예. 그때도 광화문에 그 일종의 그 친박 세력들이 거의 울부짖으면서 다 모였었는데 그때 뭐 심지어는 뭐 2명인가 뭐 그 와중에 헌재로 쳐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거기서 그래서 2명이 이런 사고로 상황이 죽고. 이렇게 보면 좀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때도 네. 뭐 울고불고 했는데 거기서도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사이비 종교 집단 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명단 막 돌리는 것도 똑같고요. 그렇군요. 네, 똑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 지도부인가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내라라는 그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저희 받으셨어요? 방에도 와서 아하. 저희 그 여비서가 그거 하길래 예. 이걸 뭘 또 이거를 써야 될 필요가 있나? 써야 되나? 뭐 이런 약간 그 몸거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인지상정상 탄원서 쓰는 거 그것까지 또 좀 매정하게 또 뿌리치기가 해서 사인해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썩 그걸 하면서 흔쾌한 마음은 안 들어요. 예. 왜냐면 그게 탄원서 자발적으로 사인하셨군요. 들어서 예. 좀 해야 되지.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당 소속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한테 하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기준에서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잘했나? 확신이 안 들어요. 정청래 의원은 그 국회에서 막 소리 지더라고요. 한동훈 장관한테 증거를 내놔요. 증거를 내놔요. 그래가지고 증거 얘기하니까 또 말을 못하게 또 소리를 질러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보면 예. 한동훈 장관도 그 엄청 뭔가 자세하고 굉장히 거의 정치하듯이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어제 왜냐면 이제 발표하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김의겸 의원은 모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결을 유도한다는 부결을 느낌까지 유도한다는- 받았거든요. 아, 저는. 오히려? 아니, 네. 왜냐하면 보통은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검찰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수사를 하는 게 목적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거. 더군다나 검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여기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대부분은 말을 절제하고 아하. 최소한의 필요한 아주 드라이한 얘기만 하고 거의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의원들쯤 되면 이미 영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좀 봤을 거고요. 이미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결정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막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카메라에 비치는 자신의 의식하고 그거를 있는 겁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누구일까요? 뭐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겠죠. 국민의힘 지지층. 그럼 결국엔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양당의 지지층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국가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거 관련돼서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이 준비해온 원고는 총 11,900자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읽었을 때 45분 걸리는 분량이거든요. 보통 그렇게까지 써오지도 않고 관례 맞지도 않는 데다가 네. 증거 부분을 민주당 때 못했다고 말씀을 이제 진 작가님 하시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요. 그전에도 시끄러웠어요. 근데 증거를 읽다가 한동훈 장관 본인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의장이 3차례에 걸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의장의 진행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자기 할 말 다른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부분부터 본인이 머뭇거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 판 자체를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질러서 멈추는 것처럼 만들었던 전 한동훈 장관이 그려놓은 그림에 민주당이 흥분해서 말려드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45분 분량을 준비해 갖고 와서 약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예. 다 예상할 수 있고 짐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말려들면 안 되죠. 좀 더 냉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말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분했는지 또 민주당 의원들도 보여주려고 누구 강성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결국 양쪽 다 보여주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태들을 보이는데 그거는 각자가 자초한 원하는 거 시청자가 아닌가. 있다. 이게 근데 이제 시청자들을 보는 건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저같이 그냥 오로지 도대체 검찰이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은 짜증이 확 나버리거든요. 그거 왜 말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장면에서 앞에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입증하는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했는데 예. 정작 그 부분은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안 해요. 딱 하다가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면은 진짜 그 뭐랄까 좀 연출됐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 약간 완급 책임을 조절이 좀 있었죠. 예, 그걸 갖다 이제 민주당 측에다가 나 얘기하려는데 저들이 얘기 못하게 하잖아라고 하면서 사실 저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어라는 이 이미지를 대국민 이미지를 갖다가 근데 대국민 상대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예. 어쨌든 그리고 휘말리지 않도록 사실은 좀 뻔히 예상되잖아요. 저 한동훈 장관이 뭐 상임이나 뭐 본회의장에서 할 때 그런 말하자면 상대의 그런 걸 촉발시키는 그런 도발 행위를 먼저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럼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야지. 근데 뻔한데 자꾸 말려드는 것이 좀 제가 이제 안타깝습니다. 군대 있을 때 때리지도 말고 맞을 짓도 하지 말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밥을 매일 먹었는데 예. 맞을 짓이 문제가 아니라 때린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약을 올린 게 더 큰 문제지 거기에 민주당원들이 약이 올랐다는 것은 물론 안타깝습니다만 문제 원인은 한동훈 장관이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그러니까 사퇴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구속이 된 상황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옥중 공천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구속이 돼도 대표직 유지는 가능한 상황인 거죠. 아니 뭐 물리적으로는 그 본인이 예, 막 그걸 고수라면 본인이 뭐 사실 그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뭐 여의치는 않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억지식이에요. 각자 보이는 거고. 정청래 그때는 의원은 내년 깔끔하게 총선은 뭐 그걸 감안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공천이 나갈 것이다. 여기가 무슨 사설 정당이 아니잖아요. 특정 1인 정당도 아니고 예. 공당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민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위협이 다가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게 악재입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악재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악재입니까? 이제 뭐냐면 아하. 대선 때부터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네거티브. 그리고 이제 그 착을 뽑는 저 사람 상대가 싫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어떤 좋다 지지다 한다 이거보다는 이제 여기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여기를 뽑는 그래서 서로가 막 그런 선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요새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잘하는 거 딱 한 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변수가 사라진 거죠. 사라지면 이제 말하자면 그 상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일종의 울타리 내지는 이제 그 이발의 반사체. 그 순망치한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아하. 이제 오롯이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차례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당 수습 방안 일각에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종민 의원 아니, 같은 지금 경우 통합형 비대위를 띄워야 된다. 뭐 어느 체제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이 뭐 당으로서는 뭐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현 지도 체제가 갑자기 뭐 변동이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보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소위 친명 쪽에서 뭐 물러나라 사퇴 책임지고 물러나라 해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물러났어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같이 물러나야죠. 동반 사퇴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만 딱 물러났어요. 왜 원내대표 나가냐? 아 그렇죠. 동반 그건 사퇴해야 되지, 지도부로 그건 하면. 도저히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음흠. 좀 우격다짐이죠. 음흠. 말하자면 박광원 원내대표 압박해가지고 내쫓은 건데, 음. 야 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막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좀 격앙이 돼 있고 그래서 막 감정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 상황 아까 제가 본질적으로 그 구도가 별로 바뀐 게 없다. 탄핵당 계속해서. 당시와 네, 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양당제에서 한 당 그러니까 한 주머니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려면 생각이 달라도 공존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공존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국도 심지어 음. 대통령제의 그 강력한 미국도 음. 레인이라고 해서 예. 파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실제로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공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권을 어쨌든 당권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제 여당 같으면 대통령이 다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부에 어떻게 하나의 단일한 대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다양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그 계파들이 공존을 서로 하면서 인정을 서로 하든지 예. 그래서 협상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다당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인 지금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 이유는 저는 그래서 탄핵 때부터 계속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이 다양한 시스템과 이런 게 옛날처럼 민주화 투쟁 아니면 독재 뭐 이런 식의 민주대 간단한 반민주 구도로 안 된다. 간단한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어떤 단일 대우를 요구하는 이런 식의 그런 게 계속되고 그다음에 과거보다 훨씬 더 공천 문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비민주적이 됐어요. 아하. 불합리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종전의 분당 상김 가능성 시대보다 예. 진화 발전한 게 아니라 퇴행했다. 퇴행했다. 예. 민주당 지금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근데 지금 이제 당이 충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 분당을 얘기하고 하는 건 섣부른 거고요. 아하. 지금 말씀한 대로 어쨌든 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지붕 아래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 저희들 몫인데. 예. 근데 진짜 한 지붕 아래서 지지고 볶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뭐 그럴 때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유쾌한 결별. 진짜 육현결별이라는 얘기했더니 옛날에, 예. 분당을 촉발한다. 아하. 뭐 이러는데 제가 언제 분당을 촉발했어요. 죽어라 공부해라 그러면은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제도가 소선거제라서 문제긴 한데 예. 저는 분당이라든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부감 가질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아주 쿨하게 각자의 갈 길을 가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비명계들도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여 투쟁은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같은 당 안에 모여가지고 싸우냐? 계속해서 이런 야당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 오히려. 네. 저는 자,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없다. 봅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번에 한 번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번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이. 아하. 즉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거의 10석 이하로 거의 못 가져가는 상태가 되고 다른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 신당을 창당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엄청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무조건 병립형 그러니까 19대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면 합의해 줄 생각이 없거든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신당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는 결국은 분당을 없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내부에서 싸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애 우리 소장님? 소장님은 희망사, 소망,
말씀을 희망사항. 하시라고 생각되고 아 그래요? 실존적 상황을 제가 실존적 상황. 예. 실존적 상황은 지금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만- 2차 투표 때 40개 나온 정- 40명 정도의 예. 이탈표. 40명 넘겠죠. 그 숫자는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숫자를 절대적으로 그 반대쪽에 부결시킨 쪽이 많다라고 해서 40명 그냥 제압하면 된다. 뭐 공천 어떻게 한다. 뭐 대충 몇 명은 속아서 골라 뭐 다독거리고 뭐 몇 명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엔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틀려요. 그거는 의원들이 다르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당원들, 특히 소위 친명계 쪽의 강성 지지자들, 예. 개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그런 것은 이미 기존의 그 우리 민주당의 문화하고 상당히 부딪히고 이질적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분열은 나쁜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솔직히 장담을 지금 이번 해야겠어요. 어떤 가결을 친명과 친문과의 갈등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문재인 분도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집권할 때는 이렇게 결속력 있고 했지만 예. 지금은 친명에 대칭되는 친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렵다? 예, 어렵고 뭐 다양한 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40명 넘게 플러스 알파 이 숫자가 어떻게 이제 그 할지는 만약에 분당을 원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리더십을 잘 보이고 자신이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아주 잘 보이면 그 당을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죠. 이질적이고 뭐 개딸들에 얹혀서 자꾸 개딸들에 맞는 얘기들을 하고 반대파들을 그냥 뭐 치려고 하거나 소외시키려고 하고 소통 안 되고 그러면 생각이 뭐 딴 생각이 안 알겠습니다. 이게 들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네.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지지 기반 하에 힘을 다 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전부 하나로 다 굴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각자의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억압하는 거고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선거제도도 그런 선거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선거제도를 바꿔야지 그 선거제도를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억지로 자유의지를 참아라.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보기가 참 딱해요. 이현준하고 오늘 너무 소통이 잘 되네. 일단 소통이 잘 되시니까요. 전반부는 여기서 억압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생각합니다. 계시고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 다뤘습니다. 잠시만요.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또 초유일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입장이 전혀 없는 상태. 자, 이렇다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현주 의원님? 원래는 수용을 하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긴 한데. 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뭐 좀 만약에 정상적이라면요, 굉장히 찜찜하고 어쨌든 야당 대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그 어떤 사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잘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진작에 그 잼버리 때 이럴 때 벌써 진작에 인사를 인사했었어요. 했었어야 되죠. 그 전에 잼버리 또 때? 이태원 아하. 참사 때도 있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하. 그러니까 차제에 좀 개각의 어떤 쇄신도 하고 아니 핑계가 좋잖아요. 야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야당이 이것만큼은 좀 이번에 좀 받아들여 줘야겠다. 왜냐하면 야당이 어쨌든 그 대표 이런 걸로 지지층이 굉장히 상처도 받았고 이게 막 극단적인 싸움 상황으로 증오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걸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받는 게 저는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의원님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너무 합리적으로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희망사항인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안 받으실 한 것 번도 같다. 그런 거를 받으신 적이 없겠죠. 진 교수님. 사실 국무총리 지금 뭐 예, 탄핵 맞습니다. 뭐 내지는 뭐 해임하는 게 뭐 구체적인 사안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단식 중단 출구 전략으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단식 전도 안 했는데 그냥 이게 그냥 관성에 따라 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통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뭐 물러나라고 해야 했던 뭐 결정적 계기가 요번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이게 아니 그 전에 많이 있었죠. 그 전에 있었는데 그럼 그때 얘기라든지 요번엔 사실 그 단식 그 중단 출구 전략으로 얘기됐던 건데 예. 얼떨결에 됐던 거고 사실은 저는 이런 것도 사실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사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사유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함부로 뭐 탄핵 얘기하고 그리고 사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탄핵은 네, 어쨌든 탄핵은 헌정 사상 법적인 게 맞는데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거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야당이 하고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총리 해임 건의를 헌정사상 처음 했다고 한다면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나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는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행태를 보면 그럴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강대강 매우 불합리한 그 강대강의 그 대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강대강 내부의 강렬 지지자들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내년 총선도 그들만이 투표할 수 있게 그리고 실망한 중도파들은 투표를 포기하게끔 이런 계략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정리하고, 자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에 또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안동환 차장검사 탄핵 소추안 180표로 가결을 했는데 이유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건데 이상민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드러난 사실이고 검사가 명백하게 공소권을 해명해서 그 개인이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면 제지가 필요하죠. 근데 검사도 판사와 같은 신분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형사처벌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 공소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일정한 제동 그리고 견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제가 바라보셨어요? 뭐 저도 이제 근데 사실관계를 뭐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예.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제 알려진 것만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음.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야? 이랬단 말이야?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예. 이런 검사를 그냥 놔둬서 되나? 이건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좀 잘못한 거는 진작에 하지 지금 왜 이제 와서 체포동의안 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순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때는 화 안 났어요? 그죠? 얼마나 사안이 있었을 때? 분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못했던 이유는 그 네. 뒤로 공수처에 공수처 고발 조치를 했고 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아무것도 안 들여다볼 됐어요? 줄 알았는데 안 봤어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지났다라고 도과했다고 해서 무시했고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선되고 나서 이 해당 검사가 뭐 오늘 논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 이 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려서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자기는 정당한 기소를 했다는 투로 글을 써서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능멸하고 있는데 관련자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국회는 그러니까 뭐좀 그런 정도 약간 요청을 해서 좀 사법부와 한번 행정부와 볼 필요가 있어요. 입법부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차장검사죠? 예. 급이? 예. 그럼 상당히 고위직으로 승진해 갔거든요. 좀 납득이 아니, 안 되는 조치. 관련된 검사는 기소했던 검사는 징계까지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밥총무였다는 이유로 지금 물론 이유는 아니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버젓이 근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예요? 밥총무라고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위가 아니고. 예. 아니 그래서 대부분- 이게 수사권의 남용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요 앞으로 절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는 해야 예. 돼요. 검사가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예.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사가
기소 편의주의라는 이름으로 예. 자기 재량껏 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제약을 가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것도 법정주의에 가깝게 고쳐나가서 법의 일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예.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야하. 이렇게 결정하게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인재영입 1호로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상민 의원님과 우리 또 이현주 의원님도 한때는 인재 영입 대상으로 영입이 되셔서 정치권에 오셨던 거죠. 자, 조정훈 의원의 인재 영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영입이 아니고 탄돌이 탄돌. 탄핵 바람에 됐습니다. 어쨌든 자, 조정훈 의원 인재 영입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이 플러스 됩니까? 아유, 안 되죠. 플러스 안 됩니까? 네, 일단 첫째 뭐냐 하면요. 그 어떤 명분이냐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했던데 예. 그분인지 뭐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그 중도 뭐 확장 이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도는 뭐냐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균형과 조화는 힘의 역학관계에서 뭐냐? 힘이 센 쪽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힘이 센 쪽을 견제하는 게 중도인데 힘이 센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중도입니까? 그거는 기회주의 내지는 어용 뭐 이런 거죠. 여당에 갔다는 것 자체가 중도의 길이 아닌 거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이 막 이렇게 그 사실은 지지율이 높진 않지만 굉장히 무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지지율이 낮은 거 보면 별로 힘이 센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도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은. 중도도 아니다. 예, 저는 뭐 기회주의 내지는 어용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에 영합하는 행태다 이것은. 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86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그분이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또는 민주당하고 같이 뭔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86이 가장 실세였던 때가 언제나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86들하고 저 문재인 정권 때 86이라든가 운동권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욕도 네. 많이 먹었는데 예, 예.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지금- 대학에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치인으로서? 86의 어떤 아하. 위선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지 이런 어떤 합당 내지는 뭐 이것의 하나의 명분으로 아하. 86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쭉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운동권하고 투쟁했었어야지. 어떤 투쟁을 했냐? 예. 이분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못 받았고 그래서 시대전환 다 해가지고 결국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위성정당 만드니까 민주당에 그거 비판했다가 6일 만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거기서 제명당하는 형식으로 다시 와서 시대전환이 됐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나가면 비례대표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결기를 높이 평가했는데 바로 그 단일화를 해버려 박영선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값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랑 나타났냐면 김동연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후보랑 나타나 새로운 물결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가방 못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요즘 국힘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걸 바뀔 때는 이런 사안이 있고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 그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를 해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출세예요, 출세. 그때. 그리고 제가 네. 이제 김건희 그 특검을 그 법사위에서 앞장서서 막 막는 걸 보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론이요. 그래도 상당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꽤 있었는데 정 불편하거나 약간 확신이 없으면 그냥 뭐 표결에 참석을 안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막 앞장서가지고 온몸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건 또 뭐냐.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중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벌써 그때 뭔가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보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굉장히 이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 적절치 김건희 그 여사 주가 조작 문제는 아직도 국민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중도고 그렇게 정의로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비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조정훈 의원보다도 예. 같이 국민의힘에 영입된 된 분 중에 저희 당 쪽에 있었던 분이 그쪽에 조강환 전 남양주시장. 전 남양주시장 예.
이런 분의 경쟁이 이제 붙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쪽에 있는 분이 그쪽으로 유출되면 손실일 테고 예. 우리 당에서 왜 그런 분을 놓쳤을까?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요 트러블이 갈등이 있고 뭐 대립이 조광한 있고 예, 예. 아, 있는데 그렇게 그것도 또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유출되지 않도록 붙잡고 잘 저게 해줘 관리하고 근데 이거 엄청나게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렇습니까? 예. 음. 아주 그냥 본을 보여주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아주 뭔가 하여튼 뻔뻔. 되게 시끄러웠던 그러니까 기억은 나요. 그 이분의 남양주에서 업적을 이재명 대표가 가로챈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컨대 그 계곡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했더니 감사를 때리고 뭐 고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이 맺힌 거죠. 자, 국민의힘 상황은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현주 의원님?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 웃고 계세요. 아니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아, 문제가 생겨요?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생각하죠.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그 저 강서구청장 뭘 했다고? 저 김태우 구청장 공천. 후보를 공천하려고 했냐? 음. 원래 이분은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책임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져야 되는 제가 건데.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요. 정확히 말을 하는 실명을 거죠. 거론해 주세요. 뻔히 보이는. 아니 뭐 네.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내비. 국힘 내에서 아니 대표보다 더 높은 사람,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의원들이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다,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럼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쇄신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혁신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모양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근데 진짜 혁신을 하려면 그 누가 또 결정해야 되냐?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아. 그 전당대회 때라 쭉 그 상황을 보면 할 리가 없어 보여요. 아. 그래서 아마 모양만 하는 척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은 국민들이 이제 다 안다. 근데 뭐 이게 패배하는 걸 너무 기정사실해서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좀 승리할 수도 있죠. 어쨌든 자, 이상민. 명분이 전혀 없고 부당한 공천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보궐이 된 건데 강서구청장에서 보궐선거가 공석이 되고 예. 다시 국민 세금 몇십억을 들여서 뭐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문제된 그 인물을 그대로 공천을 했다?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될 일을 감히 국민적 시선이나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예. 이 오만함이 뭐 국민들이 그냥 유권자들이 좌시하면 안 되죠. 좌시하지 않고 심판을 내려줘야 뭔가 선거나 정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뭐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예. 그러면 선방이다. 이거는 뭐냐면 선방도 선방이지만 어차피 조직 선거니까 아하. 이 사람이 이제 그 현역 구청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개발 이제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다음 공항 이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업들을 막 현안들을 쏟아내면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일단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그래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온 게? 근데 벌써부터 지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이 사람 현역이었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판 쓴소리로 함께해 주셨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네. 이현주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